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까지. 여기 있는 플러스 1과 플러스 1이 없을 때를 비교를 해볼게요. y는 a sin x, 여기 b에 x 플러스 c 플러스 d에서 요 d의 영향을 한번 봐볼게. 4번. 4번. 기본 sin x의 그래프가 요거였다면, 자, 여기 가운데 있는 이 허리띠를 평균값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생각해봐. 그 sin x 값이 나올 때마다 1을 더해. 다 같이 1만큼 올라가겠죠. 평균값이 1만큼 올라가서 허리띠가 여기서 형성이 된 채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최대값도 1이 올라갈 거고 최소값도 1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 뒤에 있는 요 숫자 있죠. 얘가 이 숫자가 바로 평균값이 됩니다. 바로. 자, 예시 3 sin x 플러스 5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5라는 평균값 스타트가 되는 거야. 5에서 꼬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각 영역별로 무슨 영향을 주는지 이렇게 돌아봐 볼게. 자, 그래서 플러스 G의 효과는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녀석의 효과는 가로로 찝시키고 늘리는 부기를 영향시키는 유일한 이 녀석이었고, 얘는 평균값을 가리켰고, 그 다음 얘는 위아래로 늘린 거니까,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얘네 둘이 연합하여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얘네 둘이 연합해서. 어. 얘는 허리띠 자체를 올려버리고 얘는 볼따구를 늘리거나 줄이고 그렇게 해서 정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하나 예시 들어줄게. 자, 요걸로 가볼게요. 허리띠가 5에 형성이 됐고 원래 3이 없었을 때는 위로 1, 아래로 1 이렇게 쳤었는데 3배가 돼서 위로 3, 자 위로 3, 아래로 3이니까 5에서 3을 더하면 8이고 5에서 3을 빼면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얘네 둘 사이의 중앙값이 저 평균값이 뭐겠어? 이 꼭대기하고 요거 허리띠인 평균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평균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해볼게요. 한 가지 더. 자, 어떠한 사인이나 코사인의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7이야. 그럼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얘네들의 중앙값이 몇이야? 2분의 5잖아. 그치? 2분의 5 허리띠를 그려주시는 걸 가장 먼저 하셔야 돼. 허리띠. 아시겠어요? 약간 허리띠가 사인하고 코사인에서는 약간 점근선 같은 느낌이야. 그래프의 뼈대? 우리 점근선을 내가 왜 이렇게 강조했어요? 점근선이 그래프의 뼈대 역할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 그게 평균값이에요. 자, 그래서 허리띠를 구했으면 2분의 5는 2.5죠. 얘가 9.5만큼 올라간 거죠. 2.5였나? 2.5에서 9.5 올라간 거죠. 자, 원래는 1 올라가야 될 녀석이 9.5만큼 올라갔네? 그럼 얘는 앞에 9.5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플러스, 저기, 여기가 플러스 1분의 5. 이렇게. 아시겠죠? 그 뒤에 붙어져 있는 숫자가 그냥 정확하게 평균값의 자리입니다. 뒤에 더해져 있는 숫자가 그냥 평균값의 자리예요. 허리띠의 위치예요. 그래서 그 허리띠에서 위아래로 얼마씩 찌르고 빠지는지, 어,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주기만 건드리고 제일 어려운 게 이 X축의 평행이동이야. 그래서 저거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 볼 거야. X축의 평행이동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자, 생각해 봐봐. 주기함수기 때문에 똑같은 녀석들이 반복이 되거든? 근데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주기와 관련돼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있던 녀석이 이렇게 이동했을 때는 뭔가 달라진 게 보이는데, 주기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또 막 겹쳐져 있어. 그래서 X축의 평행 이동은 이거 뭐 어떻게 그리는 거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주기하고 이렇게 구겨지는 것 때문에 좀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B가 제일 쉽습니다. B가 주기만을 건드리고 그냥 나누면 주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D하고 B가 같이 쉽고요. 그러니까 A까지도 뭐 크게 차이가 없게 A, B, D가 쉬워요.
그래서 이 X축방의 평행이동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얘가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게 평행이동이랑 부딪혀서 헷갈림 요소를 발생시켜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미리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저기 214번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214번을 보시면은 자, 얘를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y는 x의 개수인 3분의 파이로 좀 묶어주세요. x의 개수를 이렇게 다 묶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각각 파이분의 3으로 나눈 거니까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가장 쉽다고 말한 항상 가장 먼저 하세요. 주기가 가장 쉬우니까 먼저 해놓으세요. x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숫자만 유일하게 주기만 건드립니다. 그 주기는 저 녀석의 영향만 받아요. 주기를 가장 강조할게. 그래서 기본 주기가 2파이인데 저 녀석을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파이분의 3을 곱해주면은 자, 새로운 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주기는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주기가 됐고 그 다음에 주기라는 거는 이렇게 그래프를 가로로 이렇게 늘리거나 가로로 이렇게 찌부시키는 효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변화시키는 거는 여기 앞에 있는 볼타구를 늘리는 거, 그 다음에 이 허리띠, 평균값일 건데 저거 한번 알아볼게요. 저 빨간색으로 표시한 두 녀석에 의해서 최대 최소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 빨간색은 주기를 건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3이라는 허리띠가 있고 이렇게 왜냐하면 기본이 평균값이 0이었죠? X축에 있었으니까 여기 3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3이 허리띠입니다. 3이라는 허리띠가 있고 위아래로 이제 1씩 찌른 거죠. 1씩. 주기는 저거 반영돼서. 그래서 저거 보시고서 여기 이제 최대값이 3에서 위로 1 찌르니까 4고 최소값은 3에서 아래로 1 찌르니까 2인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 그럼 저기 이 평행이동은요? 이 평행이동 한 거는 분석 안 하세요? 저 평행이동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X축만큼 움직인다고 해서 주기가 안 바뀌어요. 그대로 이동한 거기 때문에. 이 간격은 똑같습니다. 위아래로 움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 속도도 영향 안 받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최대 최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다음에 주기에도 전혀 네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냥. 아시겠나요? 근데 이제 저거는 이제 제가 X축 평행이동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이런 거로 물어봅니다. 자, 어, 저게 어떤 평행 이동한 부분을 미정계수로 이렇게 줘 놓고서요. D의 범위를 줍니다. 그래서 주기함수기 때문에 D가 될 수 있는 게 무조건 되게 많거든요.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나타내는 식을 고르시오라고 줘놓고서 득이니까 얘들 이 주기가 T라고 한다면 얘도 되겠지만 얘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주기성 때문에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이 번역 안에 들어가는 그거를 골라내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해 표현으로 해결합니다. 우리 일반해가 뭐였어? 눈에 보이는 각도에다가 이거 우리 한 바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사실 주기 아니냐고. 음. 눈에 보이는 각도가 한 바퀴라는 주기마다 반복되니까 이렇게 일반해를 세워서 범위 안에 들어가는 n의 값을 골라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기 계속 똑같은 거 합니다. 계속 똑같은 거. 내가 아까 예고한 것처럼 사인 코사인에서 그 ABCD 곱하거나 더한 거 있죠. 그냥 그거를 계속 분석하는 거 하루 종일 할 거예요. 수업 내내. 자,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뒤에 아무 숫자도 없으니까 허리띠가 얼마야? 0이야. 0이라는 데에서 즉 X축에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그 상태에서 코사인도 역시 얘 자체로가 이제 최대값이 1이고 0일 때, 최소값이 파일 때가 마이너스 1이었는데 그게 3배가 돼버렸죠. 그래서 허리띠에서 위로 3 찌르고 아래로 3 찔러서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고
그리고 얘도 똑같이 주기는 x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숫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기본 주기를 앞에 있는 숫자의 절대값으로 나눠주면 새로운 주기가 나오게 돼요. 자, 물어볼게. 코사인 x의 기본 주기가 몇이야? 아무런 적이 없을 때 범주나 사인하고 코사인의 주기가 몇이었죠? 한 바퀴. 한 바퀴가 주기였어. 한 바퀴가 몇인데? 몇 도야? 한 바퀴. 2파이, 360도. 근데 2파이가 주기예요? 그럼 탄젠트의 주기가 몇이었지? 탄젠트는 좀 독특했죠. 그려보니까. 별반이었어. 파이였어. 알겠지? 코사인, 사인은 주기가 2파이고. 그래서 2파이를 저기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된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자, 요거 한번 봐볼게. 자,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자,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는 X축 대칭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상수가 없을 때 X축 대칭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위아래가 이렇게 뒤집히는 거예요. 자, 내가 허리띠가 지금 빵이죠? 빵에서 이제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됐다고 할지라도 찌르는 타이밍이 바뀔 뿐. 자, 코사인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여기서 위로 찌르고 아래로 찌르던 것이 저 마이너스로 인해서 여기서 아래로 찌르고 여기서 위로 찌르는 것으로 바뀔 뿐, 그 찌르는 깊이는 바뀌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0에서 플러스 이만큼 찍고 마이너스 이만큼 찍고 이렇게. 그다음에 x 앞에 곱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줄기는 2파이이고 최대치수는 2하고 마이너스 2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탄젠트 x를 해볼 건데 그 논리는 여전히 같아요. 자, 탄젠트 x가 있고 탄젠트 2x가 있다고 해볼게. 2분의 x. 우리가 알고는 탄젠트 값으로 4분의 파이가 있으니까 자, 여기다가는 4분의 파이를 대입하고 여기다가는 2분의 파이를 대입해 볼게요. 자, 그걸로 인해서 여기는 탄젠트 4분의 파이, 즉 1이 나오고 얘도 탄젠트 4분의 파이, 즉 1이 나오게 돼.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4분의 파이 찔끔 간 거죠. 얘가 좀 더 많이 간 거야. 더 많이 가야 더 나중에서야 자, 4분의 파이가 여긴데 2분의 파이는 여기에요. 그래서 얘는 1이라는 그 값이 첫 번째 녀석은 여기서 벌써 1이 나와버렸는데 두 번째 녀석은 이렇게 늑장 부려서 1이 나오게 된 거야. 뭐 요렇게 말이야. 그럼 주기가 빨라진 거니 느려진 거니? 너네 하루가 24시간 가던 게 천천히 아직도 새벽이야. 천천히 가면 주기가 빨라진 거예요, 느려진 거예요? 느려진 거죠. 네, 그래서 이거의 역수비. 그러니까 이거의 기본 주기는 파이였다면 얘는 그거의 역수를 곱해서 2파이. 이렇게 역비. 되는 것만큼 느려진다. 탄젠트는 기본 주기가 파인 것만 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 그래서 그래프 그려야죠. 자, 탄젠트의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어려워서 알려드릴게요. 자, 탄젠트 그래프의 핵심은 점근선입니다. 자, 그래서 자, 기억하세요. 탄젠트의 기본 그래프는 반 주기만큼 전진해 있는 점근선을 그리면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2분의 파이였죠. 근데 지금 여기서 주기가 몇이 돼버렸어? 2배가 됐으니까 주기가 4파이가 됐죠. 아니 저기 2파이가 됐죠. 주기가 2파이가 된 건 이해가 됐죠. 2파이의 절반은 파이지. 그래서 반주기만큼 전진한 요거부터 각 주기마다 점근선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점근선의 방정식을 점근선을 나타내는 식을 일반의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죠. 뭐냐? 점근선이 나타내는 쳇바퀴의 각도 몇이야? 파이, 반주기. 그 다음에 플러스
주기만큼 점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 경우를 나타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선 반주기가 파이였고, 그래서 360도, 0하고 360도 사이에 파이 180도, 눈에 보이는 각도 썼고, 주기가 2파이였으니까 2파이 n. n은 정수. n에다가 0 넣으면 점근선 띠링. n에다가 1 넣으면 그 다음 점근선인 3파이 띠링. n에다가 2 넣으면 그 다음 점근선 5파이 띠링. 이렇게 점근선 다 알려줍니다. 자, 점근선 그렸죠? 그럼 그래프 한 70%다 그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점근선 사이에 딱 그 이참수 이제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이 점이 매우 특별합니다. 저 점에 대해서 대칭이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저기 심화 미적에서는 변곡점이라고 배우는데 볼록이 바뀌는 이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불려요. 저 변곡점이 두 점근선의 가운데에 있어요. 그 두 점근선의 가운데에 x 값이 있어. 위아래로의 평행이동이 없기 때문에 여기 뒤에 뭐 안 붙었죠?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x축에. 평행이동이 있다면 이 점근선 스타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슬라이딩, 슬라이딩 이렇게 그려집니다. 저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플러스 7이 있다면 이 별표가 7만큼 올라가서 슬라이딩, 슬라이딩. 자, 그래서 이 변곡점이라는 녀석이 중요한 게 이 탄젠트 그래프는 이 사인하고 코사인에 대한 대칭성도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미리 엄지를 주자면 얘는 이 한 주기 안에서 이 별에 대해서 점대칭이에요. 한 주기 안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탄젠트 그래프는 위아래로 평행 이동이 없을 때 기준으로 점대칭을 가지고 있죠. 얘는 선대칭인 부분은 없습니다. 선대칭 부분은 없고 점대칭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자, 여기 좀 잠깐 봐줄래? 자, 이따 얘기할 거 지금 미리 좀 언지 주는 거야. 뭘 얘기할 거냐면은 sin x하고 탄젠트 저기 코사인 x의 대칭성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볼게. sin x는 이렇게 생겼죠. 자, 여기가 이렇게 원점이라고 해봅시다. 자, 얘는 대칭 관계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칭은 점대칭과 선대칭 두 개가 있어요. 자, 이 허리띠 있죠, 허리띠. 허리띠와 만나는 모든 점에 대해서 점대칭입니다. 대칭의 기준. 자, 우리 어떤 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긴 녀석과 뭐 이렇게 생긴 녀석 이렇게 점대칭 관계가 되잖아요. 이 대칭의 기준이 되는 게 허리띠와 만나는 모든 점들이에요. 왜냐하면 얘네는 가로로 저기 왼쪽 끝으로 오른쪽 끝으로 무한대로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얘를 잡고서도 이렇게 다 대칭이 된다는 거야. 대칭. 그리고 이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나오는 걔네에서 y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은 이런 모든 애들이 있죠. 이 모든 이 빨간색에 대해서 선대칭이야. 자, 이게 sin x와 코사인 x의 대칭성이야. 탄젠트는 아까 그 나왔던 그 변곡점에 대한 대칭성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의 변화의 양상이 이런 식으로 뭔가가, 자, 이게 좀 통신이 느리네. 뭔가가 이렇게 추가가 돼요. 여기 보세요. 이거 좀 봐주세요. 자, 아까는, 자, 멈춰라, 야. 아까는 요것만 읽다가, 같이 곱해졌다가, 뭔가가, 이게 뭐가 붙기 시작하죠. 저거를 분석할 줄 알면은, 한 6, 7페이지 여러분들이 막힐 게 없어요. 저거 하나만 알게 되면. 자, 사이언스 그래프를 그릴 때, 일단 허리띠가 0이죠. X축이 허리띠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X 앞에 2가 곱해져 있네? 자, 범준아, 주기 몇이야? 주기가 몇이다? 얘기해야 돼요. 주기 몇? 기본 주기가 2파인데, 2가 곱해져 있으니까 변화된 주기가 몇 파이야? 파이, 오케이. 이거 됐을 된 거야. 자, 주기 파이입니다. 네모.
자, 그러면은 이 허리띠에서 그래프 그리고 최대 최소 그래프를 마지막에 그릴게요. 최대값, 최소값 먼저 해보고, 자, 주기는 이제 파이 구했죠? 자, 허리띠 0에서 위아래로 몇씩 찔러? 범준아. 원래는 1인데, 허리띠에서 위로 1, 아래로 1인데, 앞에 4분의 1이 곱해졌죠. 그럼 몇씩 찔러? 4분의 1. 0에서 플러스 4분의 1, 0에서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주기하고 최대 최소는 이제 우리 순식간에 구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봐볼게요. 자, 얘는 평행이동이 이제 됐기 때문에 평행이동이 얼마만큼 일어나는 거야? 110 방향으로? 라고 할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2로 묶으셔야 돼요. x 대신에 대입한 거는 6분의 파이죠. 자, 그래서 원래는 0부터 시작하는 녀석이 6분의 파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기가 파이니까 6분의 7 파이까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요렇게. 최대값은 4분의 1,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자, 이제 저기 2번하고 3번 하게 되면은 요거 제대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못할 게 없겠다. 자, 2번에 봐볼게요. 잠깐만, 이거를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여기다 좀 쓸게요. 자, 2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y는 3 코사인 2분의 1 x 빼기 1 이렇게 파이 그냥 플러스 1. 자,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면 자, 가장 먼저 주기 몇이야? 딱 얘기해줘. 4파이 오케이. 좋아요. 자, 허리띠 몇이야? 허리띠 1, 평균값 1. 1에서 위아래로 몇씩 찔러? 3씩 찌르니까 최대값은 1 플러스 3, 최소값은 아래로 3 찌르니까 마이너스 2. 극이하고 최대 최소는 이제 순식간에 나온다. 자, 근데 그래프 해볼게요. 얘는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이동한 거예요, 평행 이동을? 네, 오, 좋습니다. 고정됐어요. 28만큼 이동한 거라서, 자, 봐봐. 지금 주기가 4파이잖아. 반주기만큼 이동한 거야. 그래서 지금, 자, 어딨냐. 원래 코사인 X, 그 기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반주기잖아요. 반주기만큼 오른쪽을 간 거니까, 사인 그래프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한쪽인 4파이.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되게 많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뭐가 혼란스럽냐면은, 저렇게 주기도 계속 바뀌고, 평행이동 바뀌고, 그래서 우리 계열 분석법으로 저희 삼각비의 값을 쉽게 구했던 것처럼, 부기 분석법이라는 게 또 있거든. 이 삼각함수의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걸 익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 주기 분석법이 사용돼서 쉽게 풀리는 어려운 문제 예시를 먼저 들어볼게. 자, 잠깐만요. 어,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잠깐만요. 예시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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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되게 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잠깐만, 빌드업을 가보자. 자, 사인 6분의 파이가 얼마죠? 2분의 1인 거 맞나요? 자, 봐봐.
기본 싸이의 주기는 2파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 6분의 파이를 6분의 파이라고 보지 마시고 2파이 간의 비율을 봐보세요. 그러니까 자 봐봐. 이 사인 3x에다가도 6파이를 넣어서 2분의 1이 나오니? 그게 아니지. 자, 윤상, 요거는 봐야 돼. 요건 봐야 돼. 요것만 잠깐 하고 잠깐 빨리 좀 쉴게요. 자, 요것만 너무 중요해서. 그러니까 실전에서 어려운 문제는 절대 이렇게 예쁜 녀석 안 줍니다. 주기를 되게 더럽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막 숫자를 복잡하게 줘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개발한 방법이 이제 주기 분석법이라는 건데 주기 분석법을 이해하기 위한 빌드업을 세워볼게요. 첫 번째가 사인 6파이가 2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봐봐. 6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무조건 2분의 1이 아니에요. 주기가 바뀌어져 있으면은 6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전혀 다른 값이 나오죠. 그렇다 보니까 주기가 2파이일 때 6분의 파이여야지 2분의 1이 나왔던 겁니다. 이거를 내가 얘네 사이의 비율로 기억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2파이분의 6분의 파이를 하게 되면은 얘를 주기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6분의 파이를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12분의 t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6분의 파이를 그냥 12분의 t. 그러니까 우리 주기를 항상 제일 빨리 구할 수 있었고 제일 중요했잖아요. 6분의 파이라고 기억하지 마시고 주기를 12분의 1로 나눈 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주기가 막 계속 바뀌어도 근데 그 값이 2분의 1이었잖아. 자, 최대값을 기준으로 그거의 절반이죠. 정리하면 이렇게 돼. 분명히 사인 코사인 X를 굉장히 복잡하게 복잡한 다음에 복잡한 값을 구하라고 물으면 받을 거야. 그러니까 주기가 6분의 파이, 주기가 2파이일 때 6분의 파이의 함수값은 2분의 1이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의 주기가 2파이이고 2분의 1의 의미는 최대값의 절반이었어요. 근데 얘를 좀 일반적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어, 여기 있는 숫자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두려움을 유발할 만한 3 플러스 루트 5 요걸 이렇게 곱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그, 그 결과가 4분의 3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그다음 여기다가 이제 들어온 숫자를 줄 거예요. kx 플러스 3 뭐 이런 숫자 어, 여기를 7x 플러스 3 자, 요렇게 됐을 때 이거를 이제 이런 관점으로 가져라는 거다. 요 정도까지만 빌드업을 칠게. 최대값의 절반이 나왔지. 요 함수값이 최대값의 절반이지. 아까 나왔던 6분의 파이도 대입하면은 최대값이 1인데 최대값의 절반인 2분의 1이 나왔었잖아.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의 각도가 일단 몇이야? 7분의 2파이지. 그래서 주기를 먼저 이렇게 메모를 해주세요. 자, 이걸 이런 관점에서 봐주는 거야. 어? 6분의 파이 대입했을 때 그 최대값이 1일 때 함수값이 2분의 1이 나왔었어. 그러니까 6분의 파이는 내가 주기 분석법으로 보면 12분의 t였죠. 최대값의 절반이 나오는 녀석은 그 들어가는 저기 들어가는 값이 주기의 주기의 12분의 1 값이 들어가요. 주기 12분의 1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7x 플러스 3이 저기 7분의 2파이에 12분의 1 값이 들어간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를 되게 간단하게 만드는 힘이 있거든. 지금은 뭐 되게 수작 붙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좀 생각이 이거밖에 안 나서 그래. 자, 근데 이것만 될까? 주기마다 반복되죠? 이렇게 일반의 개념으로. 그래서 x는 해갖고 이렇게 쓰고 n 값만 돌려가면서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는 그 x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삼각함수에서 분킬러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더 느낌만 이해했다면 그 문제가 나와서 이제 더 분명한 예시가 됐을 때 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핑크 테스트가 다 가볼게. 좀 시간이 많이 끌었네. 이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쓸게요.
자, 3번. y는 2분의 1의 탄젠트, 자, 탄젠트 x는 이렇게 되니까 최대값이 있나요? 없어요. 최소값도 없어요. 기억해 주세요. 탄젠트 3x 빼기 2분의 파이. 이렇게. 자, 이 녀석의 주기는 몇이지? 3분의 2파이지. 자, 탄젠트는 기본주의가 2파이가 아니라 파이였어요. 그래서 3분의 파이야. 이거 실수 많이 하거든? 3분의 파이 동의하시죠? 자, 그래 볼게요. 근데 얘는 X축의 평행이동이 일어났지. 그리고 점근선의 두 번째 특징. 점근선 사이의 간격은 주기를 나타내는데 점근선은 X축 방의 평행이동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죠. 자, 얘는 평행이동이 몇만큼 일어나는 거야? X-6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거. 자, 그러면 그래프 그려볼게요. 원래는 어디서 시작한다고? 첫 번째 중요한 거. 반주기만큼 전진해서 시작되는데 그래서 반주기만큼 전진해서 시작되는데 평행이동이 이렇게 반영이 돼야 돼. 그래서 그 6분의 파이만큼 전진했는데 6분의 파이가 오른쪽 갔으니까 여기가 3분의 파이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주기마다 반복이 되니까 그 다음 3분의 파이는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다음 3분의 3파이. 자, 이렇게 정근선은 됩니다. 왼쪽으로 갈 때는 저기 3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0이, x는 0이 다음 정근선이 되겠죠. 좀 간격이 이상하게 됐는데.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가운데인 2분의 파이가 아까 말했던 변곡점이 될 거고 위아래로 저기 없으니까 이 앞에 곱해진 이 녀석의 효과가 되게 미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저기 증가했었으면 그게 조금 찌질하게 증가하는 이런 느낌인 거야. 절반이 돼서.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저기 컨텐츠는 최대값, 최소값이 항상 둘 다 없고요. 컨텐츠의 최소값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변역을 끊어줘야 돼. 회고관으로. 그래서 주기를 각각 구하시오. 주기 구했고요. 네,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3페이지까지 해보시고 쉬었다가 자, 필수예제 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좀 해봤고 X축 방향 평행이동, Y축 방향 평행이동 하면은 저거가 겹쳐진다. 자, 이게 앞에 거보다 더 쉬워요. 자, 저희 주어진 sin X의 그래프를 자, Y는 일단 이렇게 X의 개수가 1이 되게끔 이렇게 묶어 주신 다음에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 녀석이 평행이동이 어떻게 일어났다? X축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렇게 일어난 상태죠. 자, 그래서 X 대신에 뭘 대입해? X 빼기 2를 대입해. Y 대신에 Y 빼기 2를 대입해서 그거 넘겨주면 여기 플러스 2가 되겠죠. 저 하얀색 부분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한 거 여기다 써보죠. Y는 2분의 1 sin 2에 X 2분의 3 플러스 2. 자, 근데 요런 폼으로 써야 되니까 여기는 괄호를 풀어줄게. 그 2x 빼기 3이죠? 자, 이렇게. 자, 괄호. 그러면 A가 몇이야? 2. 그다음 B가 마이너스 3. C가 2. 세 개 더하면 얼마예요? 1. 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야 되네. 자, 어디서 잘못했을까? 이만큼. x 대신에 x 빼기 2. x 빼기 2분의 3. 2x 빼기 3. C가 이만큼. 이동하면은 마이너스 1이었군요. 저 마이너스